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집권이 하면서 2기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점점 하루하루가 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정부가 막판에 미국의 투자세액공제 ITC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령을 하고 사이닝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미국에 직접 투자해서 진출한 기업들은 이 ITC에 따라서 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이 세금 공제를 받을 거라는 것까지 정상적으로 계산이 돼서 통보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직접 자기들 이제 세금에서 우리 미국계 진출한 기업의 이 현지 투자액 대비해서 몇 프로를 세금 공제 형태로 해서 이제 반환을 해주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돈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난데없이 이제 취임한 며칠 만에 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정부 보조금 전면적인 지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나중에 와서 단 이틀 만에, 이틀도 아니죠, 하루 만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자, 우리나라 5대 그룹이 미국 투자 계획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22년에 발표된 건데요. 삼성전자만 170억 달러를 미국 텍사스주에다가 반도체 2공장을 짓겠다고 이제 건립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17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SK그룹이 가장 공격적으로 많이 투자한다고, 그것도 5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나중에 들어와서 이건 이제 뻥카가 됐죠. 왜냐면 SK그룹은 자체적으로 투자할 돈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다가 520억 달러를 투자할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조지아주에다가 전기차 신공장을 짓는데 179억 달러를 쏟아붓기로 했고, 실제로 그 돈은 다 투자가 됐고, 조지아주의 신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14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에다가 합작법인이나 아니면 독자적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을 짓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캐즘 때문에 대부분 투자가 이연되거나 해서 합작법인 같은 경우는 공장 완공을 하고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에 불거진 유동성 위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로 한 것들이 제대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도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투자를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활발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들을 짓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합작법인과 함께 진출하기도 하고, 또 이런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CJ 제일제당이나 SK실트론, 삼성 SDI 같은 회사들도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고, 롯데케미칼도 무척 양박 전기차 배터리 소재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LG화학도 양극재 공장을 지금 미국 테네시주에 짓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신공장을 이미 완공을 했고, 하나솔루션도 조지아주에 솔라 이런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라고 해서 이걸 짓고 있는데, 이제 올 하반기 중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SK온도 이제 공장 짓고 있고,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다가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 파운드리 사업 자체를 지금 재검토를 하면서 이 투자가 좀 불분명해졌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근데 이렇게 다 이제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 때 만들어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하고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 이런 것들 통해서 여기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반사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미국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다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똑같은 비용을 우리나라에 투자했으면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에 가히 2.5배 정도를 우리 한국에서는 더 생산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투자한 거 대비해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낮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이유는 미국의 이제 IRA법이나 칩스법 같은 것 때문에 미국 내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미국 내에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투자를 해준 것이죠. 자,
그런데 난데없이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매스 베스 그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이 연방정부의 보조금하고 대출금을 지급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맞는 보조금과 대출금만 해주기 위해서 이걸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조금과 대출금 지급은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게 단 하루 만에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각 주정부나 이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는 가동되기 어려운 메디케이드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 그 지원금 같은 게 없어지면 당장 미국 그 각 주에 좀 그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주 같은 경우는 이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국민 건강보험 같은 걸 그 제대로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작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그 건강보험이 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의 주민들은 건강보험 커버를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것 때문에 단 하루 만에 각 주정부의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여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은 상하원 모두가 그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 통했지만, 그 대통령이 그 멍청한 짓을 하면, 한심한 짓을 하면 각 주 정부에 있는 공화당원들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일 뿐만 아니라 반발을 하죠. 당장 이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차지하고 있는 주들도 당장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니까 여기에 반발을 해서 그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 단 하루 만에 뭐 이거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이 연방정부 보조금과 대출금은 우리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가 이러한 그 보조금과 대출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연방정부의 증세 가능성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금 나가는 돈이 없으면 세금을 더 걷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2기에서는 조 바이든 정부에서 정했던 이 정부 보조금이나 대출금을 모두 중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연방정부가에서 나가는 그 지급 의무가 사라지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더 거둘 필요가 없고, 그건 이제 곧바로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그럼 부자들은 뭐 더 신나는 거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텍사스의 오스틴시에 이제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그래도 잘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번에 그 텍사스가 아니라 테일러시라고 옆에 있는 시에다가 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대규모로 이 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투자는 이 삼성전자의 이런 파운드리 정책이 변경이 되면서 실제로 투자가 170억 달러가 투자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에요. 이게 파운드리 공장이 안 될 경우에는 이 투자 규모 자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SK그룹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바이오, 그린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뭐 지금 예전에 2020년인가요? 그때 발표한 그 220억 달러 외에 추가적으로 550억 달러까지 투자 금액을 넓히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SK그룹 전체 유동성위기가 몰려들면서 실제로 그 계획대로 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고, 실제로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SK온 쪽에 이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이제 투자가 안 되고 있고, 또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서도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거기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조지아주 공장에다가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동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공장을 가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에다가 똑같은 규모의 공장을 지었을 때 미국보다 생산성이 200% 이상 더 나올 수 있는 공장인데, 한국인들에게 일자리 줄 걸 뺏어서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그 처음에 약속한 보조금을 안 준다? 이거는 사기꾼들이죠.
그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약속대로 그러니까 투자를 다 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투자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를 잘 지켜보고 나서 뭐 보조금과 그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던 것과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이미 현대차와 기아는 조지아주에 약속했던 것 이상의 금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산 30만 대 공장을 지어놨고 그걸 양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공장을 짓는데 약속했던 투자금에 대한 이 그 세금 혜택이나 이런 그 지원금,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 사기꾼들이죠. 미국 놈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한 겁니다. 자백을 한 거죠.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그 기아차는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이제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북미에다가 이 GM이나 포드하고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합작 공장들은 GM이나 포드가 이 전기차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서 대부분 완공됐거나 했을 때 제대로 가동을 안 하고 멈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공장을 다 짓는데 같이 돈을 내서 만들었긴 했지만 이게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를 받아가서 전기차를 만들어야 될 전기차 업체에서 생산 자체를 1년 늦춰달라고 하니 그냥 공장을 그냥 먼지 사이드로 놔둘 수 없으니 그 시험 테스트 생산을 하면서 파일럿 생산을 하면서 근근히 그냥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애리조나주나 미시간주에다가 독자적으로 짓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실적도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상태인데요. 이게 이렇게 흘러내린 것에 대해서 엔비디아 쪽에서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그 실력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다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아주 모욕적이죠. 그런 말까지 들으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 HBM3를 제대로 양산을 못했는데 이번에 8단짜리 양산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폭락을 했는데요. 왜냐면 기존의 HBM3 같은 경우는 8단짜리도 12단짜리도 모두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참여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생산성만큼은 뛰어난 업체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HBM3 양산을 시작하면 그 양산 수율이나 이걸 곧 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HBM3의 가격도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요. 자,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올랐지만 요번에 이게 이 차트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설 연휴 동안 만든 거라 이렇게 돼 있지. 삼성전자가 그 HBM3 8단짜리를 엔비디아로부터 양산 승인을 받았다고 할 때 여기 주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그런 딥시크 충격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런 HBM3를 양산하는 것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삼성 쪽만큼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부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해서 뭐 재검토를 할 수도 있는 여유가 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조지아주에 완공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실제로 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기차 물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브리드 차 중심으로 많이 생산을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들 다 지어놓은 것도 있고 합작법인으로 공장 지은 것은 이미 완공이 돼서 양산을 해야 될 타이밍에 전기차 캐즘 때문에 그 GM이나 포드가 양산 자체를 한 1년 늦춰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금 그냥 완공한 공장을 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아연 실색해 있는 상태죠. 자, 그런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해서 약속했던 보조금을 또 이런 대출금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뒤통수를 세게 맞은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조 바이든 정부 때 보조금 지급 중단을 명령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메디케이드 보조금까지 중단되면서 미국민들의 반발이 여야 즉 공화당과 민주당을 모두 떠나서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 명령이 내려온 지 하루 만에. 그렇죠. 특히나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로 주면 건강보험제도인데 이거는 사람 목숨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스탑이 된다는 건 미국인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총 들고 나갑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단 하루 만에 이 보조금 전면 중단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자신이 뭐 말을 해서 예전에 의회에서 의사당을 쳐들어왔던 민간인들 이번에 사면을 다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미국인들이 총을 들고 백악관으로 쳐들어오면 이걸 막을 어떠한 명분도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인들은 메디케이드 자기한테 적용되던 의료보험이라는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것에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단 하루 만에 자기 명령을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공화당이 미국 상원과 하원을 모두 차지했다 할지라도 이 트럼프의 지도력은 공화당과 또 따로 놀고 있다는 걸 또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트럼프의 리더십이 한계를 노출하고 우리나라 윤석열식이 아니면 말고식의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서 트럼프의 미래도 밝지 않겠다라는 그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그 강한 자의 힘으로 억누르려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요번 이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은 철회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거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통해서 진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조 바이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하는 이런 그 짓거리들을 보면 좀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도 미국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